안녕하세요. 아유르베다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유르베다가 통합의학과 대체의학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유르베다에서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통합의학과 대체의학 또는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현대의학의 한계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항생제의 남용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대증요법의 좀 한계점입니다. 간단하게 대증요법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질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증요법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질병 자체는 환자 스스로 치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인지되면서 현대의학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의학들을 찾기 시작했고서요. 그것들을 통합해서 바로 통합의학이나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통합의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학 시스템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아유르베다와 중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두 의학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아유르베다에서 현대의학과 달리 어떠한 관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유르베다에서는 그 질병이 만들어진 원인을 우선적으로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에서 인과율을 중시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위가 X라고 하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X라는 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게 되면은 질병과 증상들을 발현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사는 환자가 이 X라는 효과가 과연 어떠한 원인들로부터 발생했는지를 그 환자의 일상생활이나 섭생법을 분석함으로써 첫 번째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위가 0.1, B라는 행위가 0.4, C라는 행위가 0.5의 효과를 줬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모여서 X라는 효과가 1이라는 수치로 올라와서 질병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은 의사의 입장에서 B와 C라고 하는 행위를 첫 번째로 제거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원인만 제거해도 스스로 회복한다라는 것을 아유르베다에서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아유르베다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주더라도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질병은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유르베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화력은 아유르베다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소화력이 좋으면은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고 혹시라도 질병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쉽게 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로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환자들이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처방하지 않고서 오로지 소화제만 보름치를 처방한다고 합니다. 이때 소화제는 단순하게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소화력을 증가시키는 약제들을 의미하는데요. 좋아진 소화력만 가지고도 환자의 반 정도는 질병이 회복되거나 증상들이 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르베다에서 소화력을 관리하고 그다음 소화력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포인트는 일반 현대의학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아유르베다 역시 대증요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소화제만 처방하는 것으로는 쉽게 환자가 낫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환자는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약초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유르베다에서 새롭게 질병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바로 정화법이 있습니다. 앞서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질병이 환자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몸 밖으로 직접적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정화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의학은 최근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고 많은 효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자체를 관찰하고 환자에 대한 중심은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형태의 의학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통합의학이라는 의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유르베다적인 의학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질병이 생긴 원인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로는 환자의 소화력을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대증적인 요법, 최종적으로는 정화의 방법까지 써서
환자에 대한 치료법을 접근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어떠신가요? 현대의학과 아유르베다에서 질병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이제 좀 아실 수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아유르베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